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 함께 결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저는 라미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네. 라미 작가님, 많은 분은 아시고 네. 또 모르는 분은 또 모르실 수도 네. 있어서 한번 작가님 소개를 아, 뭐 간략하게 본인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일단 뭐 제가 초대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아, 그런가요? 네. 예, 이게 한국식 이름은 현효재라고 하고 그냥 우리끼리는 효재라고 부르는 친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식 이름이 라미현이라서 그냥 라미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고 하고요. 예전부터 이제 사진을 전공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군인들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이제 그러다가 유퀴즈에 나온 게 이제 그 사실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오면서 그 어머니가 그 TV를 보다가 저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누구냐라고 해서 제가 아는 동생입니다 했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그때 기억나나요? 전화했을 때? 네. 네, 그때 요즘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온갖 이상한 사람들한테 연락이 다 온다고. 네, 그렇게 하고 예전부터 이제 군인들 사진 원래 사실 이제 잘 알려져 있던 게 참전용사 이제 해외 참전용사 사진 찍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프로젝트 솔저라고 이제 현역 군인들과 가족들을 찍은 이제 프로젝트를 되게 그렇죠.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도 뭐 그때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사적으로 사진을 되게 제가 그 효재가 찍은 사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그림에 가까울 정도로 되게 좋은 거라 집에 이 친구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써먹으려고 사진도 몇 개 받아놓고 그 나오고 나서 사진에 서명 있는 거를 다시 확인했어요. 제가 그때 사진 줄 때 서명 기억나세요? 서명하고 달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제 서명이 아직 잘 남아 있는 걸. 아, 네, 그렇게 확인하고 노후 있습니다. 준비하시는구나. 아, 그럼요. 네. 네. 역시 네. 실은 이 저희 플래툰하고도 인연이 꽤 깊으신 분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옛날에 10여 년 전쯤에 일부 사진을 게재하신 적도 있고 또 태상호 기자가 저희 플래툰에 기고할 시절에 그 사진을 이분한테 배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진에 있어서는 뭐 거의 대부. 그렇죠. 그러시구나.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그건데. 대부분 아니고요. 그냥 사진을 전공한 학생이었습니다. 예. 그럼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많은 사진 중에서 밀리터리 관련 또 군인 관련된 그 사진을 그렇게 집중해서 또 찍으시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나요? 미국에서는 일단 익스트림하고 나만 찍을 수 있으니까 했던 부분이 많았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군인들 찍게 된 거는 사실 몰랐거든요.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 사정을 몰랐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알면서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저는 군발이라 부르고 업신여기고 무시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무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미안한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그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아, 정말 취지가 좀 동감이 될 뿐더러 뭉클해지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그 국내에서의 그 활동도 많으셨을 텐데 뭐 국내에서의 활동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뭐 제가 같이 이제 했던 거는 그때 파주였나요? 몇 사단이었죠 그때가? 1사단이죠. 1사단. 맞다. 1사단의 그 군인들과 이제 부사관들이었죠. 이제 촬영을 할 때 이제 제가 같이 가서 도와준 적이 좀 있었었는데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군인들이 자기 제복을 입고 이제 사진을 찍는다는 게 굉장히 낯선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절차도 굉장히 복잡했고 그다음에 막상 군인들이 왔을 때도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이제 서로 막 그 헤맸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진을 제대로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제대로란 표현이 잘 모르긴 하겠지만 효재는 가만히 있어 사진기를 해서 계속 하고 전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었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1사단. 그 이후에는 어디 계속 촬영을 했었나요? 뭐 전국 육해 공군을 다 간 것 같아요. 육해 공군. 그죠? 처음에는 하고 오해 되게 많이 받지 않았어요? 많이 받았죠. 대표적인 거 하나만. 네. 군인 한 명당 얼마씩 받냐고. 야, 참. 아휴. 네, 한 정말. 명씩 한 명당. 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오해이긴 하네요. 뭐 있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참 듣는 입장에서 참 갑갑하네요, 아유, 진짜. 그렇습니다. 아유, 참. 네. 야, 그러니까 참고로 말하지만 작업할 때 이제 효재가 이제 사진 촬영할 때는 일체 이제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비용을 안 받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네. 라미 작가님께 또 이제 그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네. 그 많은 그 육해공군에 대한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러시면서 어떤 뭐 기억에 남으시는 에피소드 있으면 몇 가지 좀 소개해 많죠. 주시죠. 일단은 처음에 시작했던 게 1사단의 성우경 원사라는 분 때문인데요. 네. 그분이 28년 군생활 중 3년을 GOP에 계셨대요. 아이고. 3년이면 1000일인 정도 되는데 집에 간 날이 200일이 안 되신다 그랬거든요. 사실 그때까지는 별로 감흥이 없었거든요. 저는. 나도 2년 2개월 동안 집에 못 갔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직업군인인데 뭐 그 정도 어쩌고 가지고.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그분이 28년 군생활은 나라에는 부끄럽지 않은데 한 가정의 아버지나 남편은 부끄럽더라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1사단은 바쁘기도 했지만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마다 사단의 일이 생기고 나라의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언제나 부대나 이제 나라가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좀 더 가족한테 잘했어야 했나 하고 살짝 눈시를 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한테 원사님 그 마지막 질문은 소원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2년 뒤면 30년 만기 전역인데 만기 전역하고 처음으로 가정여행 갔던 게 그분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직장인이면은 휴가라든지 다른 걸 이용해서 매년은 아니더라도 한 경년이라도 휴가를 갈 수 있는데 이분은 휴가를 제대로 간 적이 없으셨구나 가족이랑. 뭐 일단 일사는 바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충격 먹었죠. 아니 저 사람은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자기 가족분도 희생하는데 가족여행 한번 못 가는 게 현실인가? 저 사람만 그러나? 아 그때 군생활 20 넘게 하신 분들은 가정여행 한 번 이상 갔다 온 적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일사단에 훈련하는데 훈련 중에 절대로 휴대폰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중사 하나가 휴대폰을 몰래 쓰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징계 떨어졌는데 휴대폰을 누구한테 전화를 했느냐, 무슨 내용을 했느냐. 근데 중사 입을 다물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감봉 받았어요. 큰 거였죠. 네. 그리고 진급도 한 안될 달 거고 뒤에 이거. 네. 중사의 와이프가 하단장 면담이 들어왔어요. 그 전화했을 때 혼자 아파트 있었는데 양수가 터진 거야.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 당시 그런 얘기를 부대 상관이나 군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대요. 20 넘게 군생하신 분들은 자기 첫째 아이가 계기를 낳았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얘기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계기를 낮은 사람만 그러나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교육사 했을 때 투수 장군한테 이제 그 성우경 원사 얘기했더니 자기도 그 전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대요. 뭐예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큰 딸이 있는데 서울에 집이 있는데 굳이요 자기 교육 사령부 안에 있는 비옥회 같이 있는데요. 관사에. 그래서 술을 좀 드시고 회식 가셔가지고 딸이 TV 보고 있으니까 잔소리 하신 거죠. 아빠가 지금 장군 나랐을 때 시집가야 된다. 그래 부주군도 많이 받고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고 막 잔소리 하신 거죠. 맞는 말이죠. 네. 근데 딸이 처음으로 아빠 당신이라 그랬대요. 당신 그거 아시냐? 당신이랑 나랑 중학교 1학년 이후로 같이 산 적이 없다. 내가 아빠랑 좀만 더 살고 싶어도 그럼 제발 난 이러지 마라. 본인이 생각하면 23살 대대장 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 1박 2일 가정여행한 게 군생활 28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군인이란 이름만으로 그런 걸 참고 버티신 분들이 저는 몰랐죠. 왜냐면 병사기 때문에. 그 제 친구도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전투기 조종사시고 뭐 굉장히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셨던 이제 그 장군이셨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는 내가 아빠가 왜 그랬는지 아빠가 미웠고 왜 자기랑 같이 안 놀아주니까 운동회 때도 못 오고 졸업식 때도 못 오고 입학식 성인이 때도 못 오고. 되면은 본인의 부모님이 군인인 걸 자랑해서 여기지만 중고등학생 때는 가장 싫은 게 부모예요. 왜냐면 저는 한민고란 고등학교에서 군인 자식들을 많이 다니는 네, 고등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런 가족사진 프로젝트 했었는데 다들 얘기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 군인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진 왜 우리 어머닌 그래서 언젠가 사진을 찍어오라 그랬는데 사진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족 사진에 신발이 있는데 아빠는 빼요. 왜 뺐어요? 어차피 나갈 건데요. 안 들어올 건데요. 근데 어떤 가족은 재밌는 게 여자애인데 딸이 둘이었어요. 근데 가족 사진에 아빠는 없고 그림이 그려있어요. 아하. 아빠가 항상 여행을 갔다 오라고 해준대요. 그럼 엄마랑 자기 동생이랑 가서 빈자리를 만들고 거기 아빠 그림을 그려준대 항상. 아이고 네. 참.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갑자기 혹시 우리 아버지 여자친구 이름 뭔 줄 아세요? 네? 저는 아버지 여자친구? 네, 아버지 여자친구 있어? 네. 2명 있어요. 누구야? 작전 1. 작전 2. 그런 게 군인 가족의 현실입니다. 웃을 수가 없네요, 근데 진짜.
아직도 아유, 그러니까요. 참. 왜냐면 이제 사실 뭐 얘기했듯이 군인이라는 게 당연히 그런 희생과 좀 그런 거잖아요. 가족끼리 저녁 먹다가 비상 걸리면 뛰쳐나가야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이 보는 거는 그 아빠가 허겁지겁 이제 그 군화 신고 나가는 뒷모습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좀 지나서는 가족 사진도 같이 찍어줬죠. 왜냐면 이제 그때 왜 찍어줬냐면은 군프로젝트 쭉 하다가 이제 20년 넘게 군생활한 중년분이 내 와이프는 군인이랑 와이프로 20년 넘게 지냈는데 군인을 모른다. 왜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해군과 공군은 관사가 부대 안에 했기 때문에 좀 자유롭지만 육군은 밖에 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나 계급이 아닌 이상은 가족을 부대 안에 오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모든 게 우리는 보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 어떤 걸 제안하냐면 오사단하고 가족 사진을 내가 토일 재능기를 하겠다. 5개월 동안 가족 사진을 봤는데 반드시 자기 자리에서 찍는다. 그러면은 자기 자리. 반드시. 무슨 얘기 하겠네. 그럼 반드시 자리에 오면은 일단 사모님을 앉히죠. 그러면은 거기서 남편분에게 5분 정도 브리핑을 하라 그래요. 자기가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야. 그러면 남편분은 짜증내면서 아이 가족이 궁금해할까요? 근데 생각과 달리 너무 궁금해하는 거야. 자기 그래서 여기서 힘들어했던 거고 여기서 약을 했던 거야? 아빠 일해서 늦게 왔던 거야? 그래서 그 자식 그 때문에 그랬던 거야? 결국엔 소통이 안 됐던 거거든요. 가족 사진이 거기서 기록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넓은 정비관 아저씨는 정말 쓰러져가는 정비소에서 그 자기 자리가 부끄러웠대요. 하지만 그치. 그 자리를 안고 있었던 와이프와 딸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빠가 관리하는 자동차 타보고 몰아보고 유리고 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느 하사 가족이었는데 할머니랑 형을 모시고 왔어요. 엄마 아빠랑. 근데 엄청 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발칸포를 관리하는 발칸 사수에서 연봉장을 가로질러서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다들 다 용기 안 나, 너무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 찍었단 말이에요. 꼭 여기서 찍어야 되냐고. 여기 찍고 난 다음에 따뜻한 내무실로 갔는데 할머니가 하는 첫 마디는 내 손주 그렇게 얼음거리 일한 거? 아이고. 왜냐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고 세부치가 얼마나 차가운지를 모르셨거든요. 그렇죠. 겨울에 잘못 만지면 손 피부 떨어지는데. 형도 그렇고 아들도 아빠도 그렇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경험함으로써 가족이 단단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걸 많이 우리 군은 부끄러워하는 게 많았어요. 뭐 보안 문제도 있고 그죠. 사실은 보안이라는 거는 우리는 코에 가면 코골이고 귀 가면 귀걸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안도 사실 단계가 있고 그런 것만 지키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체계가 좀 그렇죠. 진짜 무조건 안 된다고. 코에 걸면 코골이, 네. 귀에 걸면 귀걸이로 이제 보안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그냥 그 사진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그 사진과 함께 어떤 그 감정, 네. 또 가족과의 소통, 그럼으로써 군 사기 이런 측면을 우리 라미 작가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흑백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거든요. 네, 지금이야 뭐 흑백 사진이 이제 많이 다시 하기지만 한 십몇 년 전에 처음 봤을 때 흑백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 되게 도드라졌던 느낌이 나는데 이분 흑백 사진 찍는 게 진짜 그렇죠. 흑백 사진이 예술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사실 칼라 사진이 더 많은 칼라가 들어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피사체 감정이 잘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라미 작가 찍은 흑백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이 두 가지 색 정도잖아요. 흑색이랑 백색 두 가지 색만 가지고도 피사체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파리 사진을 찍을 때 느꼈고요.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흑백 사진이랑 있어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저런 훌륭한 청년이 있었다니 너도 저런 청년을 본받아 봐라 해서 아는 동생인데요. 그리고 저 TV 옆에 있는 저 사진 저거 그 친구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못 믿어 해서 오늘 이제 그 달력에다가 이제 사인을 받아가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했던 게 계속 생각이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군인 사진 찍어줬다가 그다음에 다시 군인 가족들 사진 찍어주고 그게 이제 다시 해외로 이렇게 넘어갔던 건데 그 가족들 중에 이제 얘기했던 사람 그렇게 있었는데 또 기억에 남는 가족들이 또 있나요? 많죠. 거기 대령분의 사모님 오셨는데 아드님은 중이었고 아이고. 네. 물어봤죠. 혹시 사모님 결혼한 지 얼마 됐냐고. 28년 됐답니다. 혹시 남편분이 어떤 일 하는 줄 아세요? 잘 압니다. 어떤 일 하세요? 보안이요. 얘기할 수 없어요. 보안이면 다 되거든. 알려그러지 마세요. 보안이에요.
그 촬영을 아주 많이 다녔잖아요. 처음에 육군만 했다. 그다음에 해군이랑 공군까지 갔었는데 갔던 것 중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격오지라든지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낯선 장소 같은 게 있었나요? 일단은 편지 받아서 남해를 갔었는데요. 아, 경남 남해. 52사단이었고요. 맞을 거예요. 아, 이제 바다가 나오니까 곧 도착하겠지. 네. 라고 했는데 그대로 1시간 반을 더 가더라고요. 와. 거기는 그냥 해안 GOP. 아 맞다. 해안 GOP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던 건데 그럼 GOP 안에 직접 들어가서 찍은 건가요? 그렇죠. 해안 GOP는 뭐 사실은 위에 쪽이랑 그쵸. 다르니까. 그쵸. 기억나는 거는 아마 22사단 GOP였을 거예요. 아이고야. 거기 이제 아이고. 정훈 장교가 연락이 왔는데 3주 전에 자살자가 하나 생겼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잘 모르시지만 부대 안에 자살자가 생기면 남은 인원들이 거의 고통스럽죠. 죽음에 가까운 고통스럽죠. 왜냐면 조사 그거를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50번을 쓰거든요. 같은 내용을. 거기다가 또 기관도 여러 기관이 그쵸. 와요. 계속 오고. 그럼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걸 본 정훈 장교가 여기 더 큰 사고 날 것 같다. 이들한테 뭐가 필요하다. 이들이 좀 기록해달라.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냥 갔으면 되는데 방송국이랑 같이 간 거예요. 군인들 아이고. 찍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는 처음으로 군인들의 살기를 느꼈어요. 단체 사진을 찍는데 이제 그때 비가 오고 주룩주룩 오고 있었고 그런 방벽에 단체 사진을 내가 원하는 세팅하고 찍었었거든요. 비를 맞으면서. 근데 비파인더로 그 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왜 내가 왔는지를 설명했죠. 방송국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니네 정훈 장교와 너네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때 다 한 명씩 찍어주고 왜냐면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들을 항상 이용하고 방송으로 써먹게 했으니 그들한테 준 적 아무도 없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들이 찍고 나서 정말 진짜 고마운 커피 한 잔 줬거든요. 아 군대에서 마신 커피 진짜 맛있죠. 왜냐면 정성이 달라요. 아 그럼요. 네.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커피 또 군대에서 이렇게 주는 라면 네. 이게 다 정성이 달라. 네, 군대리아는 뭐 아직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네. 근데 그 사진 얘기를 좀 계속 해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데 저는 사실 미국에서 이제 사진을 전공한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왜 뭐 여러 가지 그걸 전공할 수 있었고 기회가 있었는데 왜 하필 사진이었을까?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긴 했었는데 좀 궁금했어요. 네. 태상호 씨 때문에. 상호 때문에 왜? 진짜요? 네. 네. 어쨌든 뭐 삶에 되게 중요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딱 한마디 하셨어요. 길게 얘기 안 하는 친구니까. 네. 그때 이제 전공이 비주얼 이펙스였는데 너 비주얼 이펙스한테 미쳐? 아니 미치지 않고 재밌어. 근데 이제 플래툰이라던가 군부대 촬영 다닐 때 사진 찍을 때 약간 미친대요. 내가 봤을 때. 야 너 사진 찍어 약간 미쳐. 그러면 인생에 딱 한 가지 있으면 좋아하는 것보다 미치는 관계 낫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날 전과했습니다. 사진과로. 그걸 태상호 씨가 어쨌든 되게 책임져야 되는데 그 친구. 네, 되게 좋은 분입니다. 네. 혹시 뭐 해군이나 공군 부대를 가서 특히 네. 이제 해군 같은 경우 뭐 군함을 한번 타봤다든가 네. 뭐 이런 적도 있나요? 그럼 타봤죠? 네. 네. 뭐 어느 군함이 제일 인상이 깊었었나요? 뭐 타고 나가지 못했고요. 정박해 있는 걸 찍었기 때문에. 네네. 왜냐면 해군도 타고 나가서 찍었으면 좋은데 좀 거기까지는 적응 못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해군 같은 경우는 뭐 군복 사진이라든가 단지 사진 같은 경우는 정박해 있는 진기사에다 찍었죠. 지내기 그러니까 사진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그랬던 것 같네요. 근데 지금은 요청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민간인이 군에 들어 사진 찍는다는 건 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랬었죠, 진짜. 네. 그죠.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때 우리 1사단 갔을 때도 그 군인들이 이제 버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찍는 거지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이제 그때 뒤에 화장실 가면서 이렇게 들었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보통은 그냥 피사체가 그냥 정지돼 있는 것들을 찍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게 전문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스냅 사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찍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이렇게 찍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사진은 다 똑같죠. 다 찍죠.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스냅 사진 같은 경우에서 어떤 그 사진에 대한 그 감정들을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볼 때는. 보통 이제 전투기 매니아시니까. 근데 보면은 진짜 이렇게 어떤 사진이라도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거기서의 뭉클함 그리고 우리 라미 작가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는 그거를 정말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옆에서 대충 아까 얘기했듯이 한 명 찍는데 얼마 받아요는 양반이었죠. 그죠. 네, 별의별 얘기들이
진짜 많이 이게 제가 들을 정도였으면 많았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큰 조언이 뭔지 아세요? 되게 높으신 분이 하는 말이 군대에서 1원 한 푼도 받지 말아요. 왜요? 1원 받으려고 이거 한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그죠. 네. 군대가 아니라 세상이 그런 것 같아. 좀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뭐 있다는 게 처음에는 재밌는 건데 이제 한두 번 경험하던 정원장 알려주거든요. 촬영하고 나면 어디 전화 올 거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된다. 네, 그러면 전화 와요. 한 2-3시간 뒤에 전화 왔다고. 기무사에서. 혹시 라미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은 공짜인데 앨범을 팔라 그러지 않느냐. 액자를 팔라 그러지 않냐. 우리가 신고하면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 유도까지 하네. 참 이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이름 같은 거 그냥 한번 박아놓고 싶어요, 진짜. 어떤 사람이 그러는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군 입장에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 특히 군사회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실수로 그쵸. 본인의 커리어가 날아갈 수 있는 그죠. 사회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고요. 맞아요. 또 우리 라미 작가님처럼 부대에 들어가서 그런 사진을 찍는 경우가 정말 저도 처음 들었어요. 사실 전대미문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직 익숙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 좀 나아지겠죠. 그래도 이 그죠? 나아지는 방면이 처음에는 제가 요청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부감이 들고 그죠. 해도 되나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필이면 또 이름이 외국 이름이야, 라미. 맞죠. 라미. 근데 이제 나중에는 편지를 받아왔거든요. 그들이 손편지로 왜 군인이 됐는지, 왜 사진을 찍고 싶은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갔을 때는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정말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라미 작가님이 더 유명해 주셔야 되는 이유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찾고 그런 편협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라미 작가님을 계속 찾으실 거니까. 뭐 일단 맞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는 이제 2020년에 저는 미국 나갔었는데 2019년에 이제 김영호 육군 참모총장 계실 때 면담을 했었어요. 그냥 찍고 싶어서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얘기가 싶으면 저 2020년에 해외 나가니까 이제까지 군대에서 찍었던 것들을 누군가 계속 하고 싶은데 나 가면 없지 않느냐. 그럼 그거를 이제 각 우리나라 군단 6개 군단인가 있잖아요. 네. 그 정도. 현재 네. 8개 군단. 8군단 있죠. 네. 그러면 한 군단을 한 달에 하나씩 트레이닝 시켜줄 테니까 그거를 허락해달라. 그래서 그분이 기꺼이 그때 3년 용사 찍은 건 허락해 주셨고 그것도 허락했는데 그분이 바로 옷을 번지신 바람에 네, 그게 사실 명명이 하달됐는데 실체는 안 된다는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방송 보시고. 군 전문가분들도 군 관련 분들이 보시거든요. 네. 아마 반영할 거라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각 군단에 라미가 한 명씩. 네. 왜냐면 뭐 어렵지 않거든요. 가서 가르쳐드리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서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 라미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라미 작가님의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이 많았고요. 이걸 계기로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제는 군인들에 대한 어떤 생각과 뭐 태도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인식이 네. 바뀌게 되면은 제2의 라미 작가님, 제3의 라미 작가님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군도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러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라미 작가님의 또 다른 또 이야기가 네.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